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이 무릎 통증으로 앉았다 일어설 때나 이 계단을 오를 때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이 곧고 예뻤던 내 다리가 자꾸 O자 모양으로 벌어지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분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명지병원 정형외과 김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네. 정말 이 병명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 이 퇴행성 관절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밖에 전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이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주로 이제 병이 진행되면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제 골이 이제 과잉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사진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연골이고 오른쪽은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닳아서 네. 변형이 나타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연골들이 정상적으로 잘 있는데 그 연골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뼈가 좀 가까워지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연골이 되겠죠? 닳아서 연골 간격이 좁아지고 그래서 네.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죠. 그런데 이 병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퇴행성이잖아요. 예. 이 퇴행성을 많이 사용하면서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다들 예.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이 질환을 좀 걱정하고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50세에 나타나는데 50세 전에는 남자들한테 많고 50세 이후에는 여자들한테 많습니다. 네. 50세 전에 남자들한테 많은 이유는 남자들은 이렇게 운동, 스포츠 손상 같은 것들이 많고 또 그래서 많고 여자들은 50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째 이제 남자에 비해서 이 신체에 비해서 골반이 넓어가지고 다리에 O자 변형이 많이 쉽게 오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여자들이 그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그 발에 오는 이 로딩을 이 무릎에 많이 받아가지고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의 이 신체적 특징상 골반이 넓은 것, 저도 좀 신고 있는데 이 하이힐 신는 게 나중에 이 퇴행성 관절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멀쩡했던 다리가 어느 날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츰차츰 조금 안 좋아지는 걸 텐데 사전에 내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있구나, 그 증상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아침에 주로 아픈 사람하고 저녁 때 주로 아픈 사람하고 있는데 네. 아침에 주로 아픈 사람들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후에 아픈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통증이 제일 우선이고요. 네. 두 번째 심해지면 이제 관절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이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요. 네. 이제 더 심해지면은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변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면 이 다리 모양이 좀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O자 사진을 다리가 보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 다리는 지금 좀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사진을 보이고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더 심하죠, 그죠? 네. 예, 심한 부종을 나타내고. 네, 저렇게까지 붓게 되는군요. 예. 하지만 여기서 더 심하게 되면 이런 변형이 생긴다는 거죠? 예, 심하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O자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O자 다리가 되면은 이제 저때는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지죠. 네.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 나만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기에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계시는 분들 빨리 뭔가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할 텐데 그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료 비용 그리고 치료하러 갔을 때 이 검사가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하나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 치료 검사비 그리고 검사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값비싼 MRI 같은 것을 해야 이제 뭐 이 연골이 손상된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값비싼 MRI 안 해도 일반적인 엑스레이 하나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RI 하지 않고 이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정상적인 무릎 사진 그리고 이 엑스레이로 살펴본 이 환자분들의 사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엑스레이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맨 처음 사진에 보면 정상적인 관절 연골 사진입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아주 일정하죠. 좌측, 네. 우측 보면은 내측, 외측이 다 일정한데 아, 뼈와 뼈 사이에 살짝 공간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아주 초기에 네. 이 왼쪽 사진은 보면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데 우측 사진을 보면은 우측 무릎을 보면은 이 약간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럴 경우 이제 초기 증상이고요. 네. 더 심해지면은 맨 오른쪽 사진처럼 다리에 변형이 옵니다. O자 다리에 변형이 오고 관절 간격이 없어지고 거기 이제 변형이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엑스레이로도 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싼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여러분의 병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좀 빠른 병원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생방송 CNM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전문의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검사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간단한 검사를 거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이 됐다면 이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이 뼈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 치료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이제 치료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보존적 치료하고 그다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는 이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요법 또는 이제 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수술적으로는 이제 관절경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정적 절골술 뼈 축을 맞추는 이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네. 지금부터는 그 치료 방법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예,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일단 아프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통증 완화제를 쓰고 네. 쓰기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할 때는 일단 휴식을 하는 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이나 해서 관절의 유연성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체중을 감소해요. 예. 네. 이 체중을 감소해서 이 무릎에 가는 무리를 조금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하면 안 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예. 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릎 아플 때도 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운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무릎이 아플 때는 첫째 그 가장 나쁜 운동은 뛰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깅이라든지 점프라든지 이런 건 꼭 피해야 되고요. 이때 왜 그러냐면은 점프나 조깅을 하면은 한쪽 다리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체중의 한 4배 내지 8배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건 꼭 피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좋은 운동은 이렇게 걷기 같은 거 이런 거 좋죠. 걷기 같은 거 좋고 또 자전거 타기도 좋고 또 수영 같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 네, 이 무릎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뛰는 운동, 이 점프 운동 이런 것 말고도 이 걷기 운동, 또 수영 운동, 이런 자전거 운동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을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이 물리치료도 잘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이 무릎이 아프니까 따뜻한 수건이나 아니면 차가운 이 얼음찜질로 이 온찜질, 냉찜질 하신다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되죠. 뜨거운 찜질을 온찜질을 해주면은 네. 한 15분 정도 하는 게 좋겠고
온찜질을 항상 운동 전이라든지 네. 이렇게 할 때 하면은 관절의 유연성도 좋아지고 통증 유발 물질도 사라지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관절이 좀 붓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도 완화하고 상당히 좋죠. 네. 운동 전에는 온찜질, 예. 그리고 운동하고 조금 붓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냉찜질을 예.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까지 주셨으니까요. 무릎 아프신 분들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치료법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아마 이 수술일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하면 그래도 지금 통증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수술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관절경적으로 하는 네. 수술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리에 축을 맞추는 교정적 절골술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이제 반치환술도 있고 이제 전치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수술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술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서 고민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가 네. 아파서 전화 주셨나요? 예, 손이 아파서 손이 이리 네? 쥐면 손이 힘이 없고 뼈가 아파요, 뼈가. 아, 무릎이 아니고 가슴- 손이 좀 아프신 것 예, 같아요. 손이 이제 또 이제 밤에 자면 손끝이 저리고 네. 손끝이 저리고. 이렇게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아픈 지가 한 5, 6개월에서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네, 6개월이 넘으셨는데 이런 손목 질환도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 좀 있을까요, 선생님? 예,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은 큰 관절입니다.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말하고 손 관절일 경우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든지 이럴 때 퇴행성 관절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손의 관절일 때는 대개는 류마티스 관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손을 많이 움직이시는 뭐 일이나 직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식당을 했습니다. 아, 식당을 조금 운영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군요. 예,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 지금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도 있고 또 원래 손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하니까요. 어떤 게 이 어머님 질환인지 먼저 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뭐 연고를 발라가고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연고. 연고 처리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 손목이나 이런 데는 연골이 좀 닳아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병원에 가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피검사하면 나오니까 네. 그걸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손목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좀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되고 훨씬 지내기는 편해질 겁니다. 네, 연고 치료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어머니 꼭 병원 빠른 시일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네, 감사드립니다. 정형외과로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 예,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손가락이요. 네. 너무 많이 이게 구부러지면서 막 붓고 네. 너무 막 통증이 심하는데 아,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게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낫는데 이게 손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네. 이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은 이렇게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이분은 이 손가락이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짜 받으셨네요. 예, 일반적으로 손가락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는 경우인데 제 손가락 보시면서 네. 손가락 맨 끝마디가 아프실 경우는 퇴행성 관절이고요. 그 가운데 마디가 아플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끝마디가 아플 때는 그 마디에 변형도 오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퇴행성 관절인데 이럴 때는 약 드시면 드시고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다가 푹 담그셔서 이렇게 좀 찜질을 해주시면 좋고요. 류마티스 관절일 경우는 이건 찜질로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류마티스과를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어머니 받으신 거죠? 예예예. 예,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 뜨거운 물에 이 손을 조금 찜질을 하면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방법 꼭 이용해서 조금 이 차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무릎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부위에서도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통증 없애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수술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의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좀 해주실래요? 수술적인 방법이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관절경 수술은 이 관절염 초기에 관절 연골이 닳아서 그 뼈 조각이라든지 연골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관절경으로 해서 간단히 제거를 해주면 통증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게 관절경 수술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완전 치료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교정적 절골술인데 다리가 이제 휘었다든지 그럴 때 다리를 축을 맞추는 수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은 지금 O자형 다리가 돼 있는데 오른쪽은 X자형 다리로 이렇게 축을 맞춰주는 겁니다. 수술 후에 안쪽 관절에 힘이 많이 가니까 바깥쪽 관절에로 힘을 가도록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관절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O자형 변형이 뭐 심하다든지 아니면 관절 운동 제한이 90도 이하로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 방법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치환술을 한 거고 오른쪽은 반치환술을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반절만 그 한쪽만 나쁠 때는 반치환술을 하는 거고 전체가 나쁠 때는 완전 전치환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반치환술한 사례 사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 사진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보면은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그때는 이제 반치환술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치환술의 장점은 이 운동 범위를 다 얻을 수 있고 그 아주 수술 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반치환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이가 좀 젊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80세 이후로 이 심한데 나이를 고령인데 그 반절만 이렇게 침범했을 때 그때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좀 회복도 빠른 이런 방법입니다. 그다음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는 보면 완전 전치환술인데요. 이제 대퇴부, 경골, 그다음에 슬개부를 다 전치환술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완전한 치환술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전치환술을 한 환자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O자형 다리가 심한 경우인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이렇게 다리가 반듯해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이제 또 키도 커졌다고 또 하고 그러죠. 이 수술한 사진을 보니까 외형적으로도 이 다리가 곧게 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통증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통증이 사라지는데 통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증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걸어다닐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입니다. 근데 이제 걸어다닐 때 통증은 수술하면은 금방 좋아지고요. 근데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하는 통증은 좀 시간이 가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증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는 안 되고요. 100점이 통증이 있다면 한 90점 정도로 좀 떨어진다. 이 통증의 강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또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왼쪽 다리는 한 3년 전에, 오른쪽 다리는 한 2년 전에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시술을 해서 그 연골을 다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계속 지금 무릎이 아까 지금 금세 말씀하신 것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 그때 많이 이렇게 좀 아프고 있어요. 아파서 병원을 아직은 좀 물리치료도 한 번씩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도 좀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좀 불편해서 이럴 때는 인공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머니 혹시 지금 이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주사 시술을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갖고 왜 내시경 수술이라고 네, 그러시던데요. 내시경 시술을 받으셨군요. 네네, 양쪽 네, 그럼 다요. 선생님께 바로 상담 내용 전해드릴게요. 예. 네. 예, 먼저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아, 네, 올해 61 됐습니다. 예, 나이가 젊으시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네. 일단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보고 네.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네. 이렇게 관절 간격이 협소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 그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것은 이 인공관절 수술로서는 100%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고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고 주고 65세 이후에 인공관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한번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직 이 나이가 젊으시니까요. 네. 예,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근력 강화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분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더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이 심한 사람한테 네. 하는 거거든요.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약을 갖다가 3개월 이상 먹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통증이다. 네. 그런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심한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공관절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65세 이후에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이 65세 이후에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고려해 봐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술이잖아요. 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정말 조금 많더라도 인공관절 수술 가능할까요? 네, 가능을 하죠. 나이가 네. 많더라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조사를 해봐야죠. 기왕력을 조사를 해서 네.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나이 80 넘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고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전신 상태가 그 수술이 큰 수술이거든요. 큰 수술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해서 수술 전 검사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런 수술을 고려할 때는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또 가지고 계시는 질환과도 조금 이 비교를 좀 해보고 수술이 가능한지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방하는 거 퇴행성 관절염은 정확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많이 쓰지를 말아야 되겠고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네. 다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관절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이 관절 운동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이 비만이 안 되도록 체중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들으셨죠? 체중 관리 잘 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